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이제 제가 궁금한 것들과 유튜브나 제 개인 채널, 유튜브랑 인스타에 올려서 그 일반 사용자들이 로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 좀 정리를 해갖고 왔어요. 아무래도 로드 빌더라는 직업과 로드 빌딩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은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릴과 로드가 가장 근접해 있고 가장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되게 관심은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로드, 특히 로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릴 같은 경우는 이제 권사량이라든가 드랙이라든가에 대해서만 이제 좀 스펙상으로 이해만 하지 내부가 궁금한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로드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든가 릴시트라든가 소재에 따라서 정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드 빌더 중에서 이제 국내에서 10손가락에 드는 조석희님한테 로드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왔습니다. 그 조석희님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이 샵에서 로드 수리와 제작을 하시는데 어느 부분까지 그리고 어느 분야의 낚싯대를 제작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이제 16년째 로드 빌딩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로드 빌더 조석희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개인 맞춤 낚싯대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낚싯대를 쓰다가 고장나면 그걸 이제 고치는 그러한 작업들, 또 몇몇 이제 제작하시려고 관심 가지시는 분들 설계 또는 배치, 이제 낚싯대를 구조할 때 뭐 배치라든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자문 역할 이런 걸 하는 게 제가 하는 주된 일입니다. 네. 그러면 그 로드를 제작하시는 분들에 대한 샘플링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부분의 이제 낚싯대 제작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모델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나의 모델을 가져오시는데 내가 만들고자 하는 낚싯대가 부합이 돼서 쓸 수도 있지만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예 기초부터 이제 제작 단계까지 제가 이제 많은 도움을 드리죠. 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좋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이제 그분의 낚시 스타일과 제작의 의도에 따라서 설계를 처음부터 해줄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거기서 에딩돼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 역할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샵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낚싯대를 사용하다 이제 수리를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제작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맞춤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 오셔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낚싯대를 구성하는 요소가 이제 제일 큰 게 블랭크, 가이드, 그리고 핸들이에요. 낚싯대는 모든 게 이제 세 가지 분류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고장나는 게 가이드. 가이드 고장나면 고쳐야 되니까 가이드 고치고, 또 블랭크라는 거는 낚싯대를 이제 가이드가 붙어 있는 그 하나의 이제 막대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막대기가 부러지거나 그러면 그 막대기를 이어 붙이는 작업. 또 릴시트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요 릴시트가 뭐 고장나거나 그걸 아예 바꿔주거나 또 손에 맞게 바꿔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의 이제 메이커 낚싯대들은 이제 보증 카드라는 게 있어서 1회 무상제도 아니면 50% 제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생각하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이제 가이드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1번 가이드 쪽이 살짝 부러지거나 조금 짧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50% 보증을 쓰시거나 1회 무상을 쓰시면 솔직히 전 되게 손해라고 보거든요. 조석희님이나 이렇게 로드빌딩 하시는 분 쪽에서 이제 가이드 수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간단한 작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오실 때 부러졌을 때 아니면 가이드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가이드의 링이 떨어지거나 가이드가 이제 바디가 부러졌을 때 이제 수리를 의뢰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리를 의뢰하실 때는 뭐 연락 주셔가지고 사진 첨부나 아니면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 진행 절차를 좀 안내를 해드리는 편이고요. 또 가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 관련 제도가 가이드 한 부분이 고장을 나도 그 부분 때문에 보증 처리를 하면 낚싯대가 부러지지 않아도 보증 카드를 또 써야 하는 그런 좀 아쉬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이제 로드빌딩 업체를 이용을 하시면 최소의 비용으로 그 낚싯대에 붙여진 가이드와 같은 아니면 똑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가이드들로 튜닝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보증서를 쓴다는 건 낚싯대가 부러지거나 이건 도저히 회복 불가능일 때
그럴 때 쓰시면 도움이 될 텐데 가이드 쪽으로 보증 처리하기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그럴 때는 로드빌딩 업체를 쓰시는 게 좀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이제 가이드가 그 링이 빠지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비용이 이제 대략적으로 감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알코나이트 많은 브랜드들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알코나이트 링 가이드들이 이제 만약에 부러지거나 손상이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을 예상하면 될까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가이드라는 구조물에 대해서 잠깐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이드는 프레임이 있고요. 그 안에 링으로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이드라는 게. 프레임은 스텐이 될 수도 있고 철이 될 수도 있고 티타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링은 이게 이제 기호입니다. 원소 기호에 따라서 가이드가 이제 나눠지는데 요즘 이제 근래에 나온 거 오링, 그 위에 이제 알코나이트, 그 다음에 SIC, 그 다음에 토르자이트라는 가이드가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틀 안에 들어있는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가이드 링은 분리가 되거나 이 바디가 부러져 버리면 사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구조물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링이 빠지거나 깨진 거기 때문에 그걸 재사용한다는 거는 추후에 내가 진짜 중요한 순간에 가이드 링이 탈거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빠지거나 링이 빠지거나 프레임이 휘거나 했을 때는 정말 극복하기 어려울 때 빼고는 전부 다 교체하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금액은 기본적으로 가이드 하나 5파이, 4파이 작은 구경일수록 이제 7,000원에서 9,000원 정도 그 정도 금액으로는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이드 수리 같은 경우는 제 생각보다 정말 저렴한 금액에 수리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몰라서 가이드가 그러니까 낚싯대가 부러지면 브랜드 보증 처리밖에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걸로 많이 날리세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블랭크가 완전히 부러져야 그러면 이제 1번대를 아예 교체를 하거나 이럴 때 쓰면 정말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보증 카드를 너무 쉽게 사용하신다라는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시는 것 중에 이렇게 직접적인 파손에 의한 수리 그것도 있지만 실제 튜닝 작업도 하시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감도가 중요한 낚시에서 가이드 배열 아니면 이제 가이드에 대한 위치를 다시 조절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하는데 여기 작업하실 때 어느 부분까지 이제 작업이 가능한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낚싯대를 메이커를 구매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제 맞춤 낚싯대를 구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낚싯대를 구성하는 그 요소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블랭크 가이드 릴시트인데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완벽하게 조합이 잘 돼서 낚싯대가 정말 잘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고칠 필요도 없고 튜닝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제가 하는 업무 중에 튜닝 파트가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가이드 배열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가이드 배열을 작업하는 게. 근데 시중에 나오는 낚싯대를 보면 가이드 배열이 내가 하고자 하는 낚시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배열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하는 용도, 예를 들자면 선상 낚시를 하는데 낚싯대를 하나 샀어요. 낚싯대 줄이 합사든 카보나이든 이렇게 줄을 끼웠는데 줄을 달아가지고 부하를 걸어서 낚시를 해보니까 이상해요. 무슨 느낌이냐면 어떤 때는 띄엄띄엄 받는다는 느낌도 오고 어떨 때는 좀 빡빡하다는 느낌도 와요. 그게 뭐냐면 가이드의 간격 문제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면 튜닝 파트에서 가이드를 조절을 하면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드릴 수 있고 또 선상 낚시 하실 때 줄을 내려야 되는데 가이드를 장착하는 위치를 잘못 잡으면 똑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가끔씩 튕겨져 내려갈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가이드를 올바르게 잡아주는 그러한 튜닝. 그렇게 그런 튜닝을 하면 아무래도 내가 하고자 하는 낚시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가이드에 대한 위치가 이제 변경돼서 이제 라인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이제 회수가 된다고 하면 감도 부분에서 많은 상승이 오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튜닝을 의뢰를 할 텐데 이제 작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게 이제 스파이럴 가이드 배열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게 이제 낚싯대가 손에 너무 잘 맞는데 이 스파이럴 배열로 이제 사용하고 싶다. 이럴 때도 그 배열 조정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스파이럴 배열은 기본적으로
튜닝 파츠예요. 가이드 배열 자체가 튜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선형 구조로 이제 바꿔주는 튜닝을 이제 저희가 일컬어서 스파이럴 배열이라고 하는데, 요즘 근래 보면은 이제 시중에 스파이럴 배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스파이럴이 왜 장착이 되어야 되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드빌딩에 오시면 스파이럴이 왜 장착을 이럴 때 하는지, 아니면 스파이럴 제작을 할 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제작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좋은 쪽으로 튜닝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스파이럴 배열이라고 하는 그 나선형 구조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른쪽, 왼쪽도 있고, 이 시중에 파시는 거 잘 보시면 어느 걸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고 어느 걸 왼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2개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많고요. 또 어느 낚싯대는 4개로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3개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동일하지 않고 다 같게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이제 정답이고 어느 부분이 더 올바른지에 대한 거는 이제 2부에서 로드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로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때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하신 부분들로 그 가이드에 대한 수리, 튜닝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다들 이해는 하신 것 같아요. 가이드라는 게 생각보다 수리비용이 저렴합니다. 굳이 보증카드를 이제 사용하면서 수리할 부분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보증카드는 낚싯대가 완전히 손상됐을 때 그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가이드에 대한 수리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하나가 이제 낚싯대를 쓰면서 가이드가 손상되는 게 있고, 블랭크, 낚싯대의 이제 막대기라고 하는 그 대가 이제 부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손상 부위가 대부분 최고 잘 부러뜨리시는 게 초리대. 초리대는 솔직히 낚시하다가 안 부러져요. 부주의. 결론 사용 부지에서 많이 부러진다. 이제 나 어디 가다 걸리거나 아니면은 랜딩할 때 라인이 감겨 있는 거 모르고 이제 랜딩을 한다던가 이럴 때에서 많이 부러지고, 그리고 조인트 부분 바닥 걸고 이빨 당기셔갖고 꺾으셨을 때 이제 부러지거나, 이제 어설프게 조인트를 걸어 놓으시고 이제 쓰실 때 부러지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바트 부분은 제가 본 경험상으로는 배 이동할 때 꽂아놨는데 누가 손으로 누른 거예요. 그거는 대부분 그래요. 바트 부러지는 거는. 바트라고 하는 부분이 손잡이 부분이거든요. 릴시트 쪽. 거기는 거의 부러질 일이 없는데 대부분 이렇게 휘청휘청하다 이렇게 잡습니다. 그 릴시트 밑에 쪽이 이제 크랙이 간 상태로 사용하시다 부러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부러져도 보증카드를 이미 사용했어도 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낚싯대 구조물 아까 3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블랭크, 가이드, 핸들. 이렇게 해서 블랭크가 부러지면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초리대 쪽에서 5cm 이상 부러지면 수리 불가, 5cm 안쪽, 2cm, 3cm 이렇게 부러지면 가이드 재별일로 간단하게 가이드 3개, 4개 정도 움직여서 깔끔하게 작업해드려요. 그렇게 하면 쓸 수 있습니다. 밑에 쪽, 이제 버트 부분, 그 부분이 부러졌을 경우는 지름이 4mm가 넘어가면 수리가 가능하고요. 그 이상일수록 가능하고, 그 밑일수록 수리는 불가입니다. 모든 낚싯대가 카본 위주로 낚싯대가 모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카본이라는 소재가 부러지면 어떠한 소재로도 어울림을 할 수가 없어요. 부러지면 일단 최대한의 힘세를 유지하고 파워를 견디기 의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카본 조인트 막대기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해요. 근데 그 막대기에 최대한의 힘을 쓰려면 최소 4파이 이상, 외경 4파이 이상 돼야 그 힘이 나오거든요. 아, 그런 부분은 저 처음 알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사용해서 손에 맞는 낚싯대가 부러졌다고, 아, 얘는 쓸 만큼 썼어, 그렇게 하고 그냥 새로운 낚싯대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손에 맞는 낚싯대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전화로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나 낚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뭐 이제 TV에서도 생활 낚시에 보면서 많이 부각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 분들이 이제 낚시를 많이 접하시게 돼서 로드를 구입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구입을 하셔서 로드를 이제 사용하시고 집에 가시면 이렇게 던져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깨끗하게 수리를 세척을 해서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로드 빌더로서 이제 낚싯대를 보관할 때, 그러니까 시즌이 끝나거나 아니면 낚시를 한 뒤에 보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바다가 될 수도 있고 민물이 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다 같은 경우는 염분이 많이 함유가 돼 있잖아요, 바닷물에. 그래서 사용한 후에는 흐르는 물이나 미온수에 닦아주시고요. 그 닦을 때 손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안 쓰는 칫솔 있으시면 가이드 사이사이에 있는 부분, 특히 링과
프레임 사이 한 번씩만 문일러 주시면은 염분기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쓰시는데 더 오래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물에서 쓰시는 분들은 부유물들이 많습니다. 저수지 같은데 이제 떠 있는 부유물들 그런 게 이제 라인을 타고 와서 가이드 사이에 끼는데 역시 물에다 닦아주시고 칫솔로 해주시면은 가이드 부식이 안 됩니다. 부식 자체가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로드 쓰는데 또 매번 새거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한번 쓰고 창고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 다음에 그 다음 달 언제든 꺼내 보면 실망합니다. 막 하얗게 올라오고 어떤 건 부식이 이루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갔다 오신 후에 물 세척을 하시되 칫솔로 가이드 부분을 최대한 깔끔하게 청소하시는 거.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로드빌더 조스키님과 로드빌더에 대한 그 역할, 그리고 하는 범위, 그리고 수리 가는 범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를 관리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지금 영상은 1부고요. 이제 2부부터는 좀 심층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실질적인 로드에 대한 구성과 이제 가이드라든가 소재에 따른 이제 감도 전달과 형태, 릴시트에 대해서 왜 릴시트가 중요한지, 릴시트에 대해 전달되는 감도력이 왜 낚싯대마다 다 다른지, 그러니까 제작하는 곳마다 다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심층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